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이번에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유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유 씨가 당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던 지난해 3월, 배우 유아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전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겁니다. 해당 주택은 유 씨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유 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수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지난해 2월 불거진 유 씨의 마약 파문으로 여전히 공개되지 못한 출연작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유 씨가 성폭행 혐의로도 입건되면서 자칫 남은 작품들이 영영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불거진 배우 유아인의 마약 파문. 이른바 소셜 테이너로 각종 사회 문제에 소신을 밝히는가 하면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왕성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대중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당시 공개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진 출연작은 3개. 이 가운데 지난 4월엔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논란 1년여 만에 공개됐습니다. 배우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은 충분히 열심히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돌을 맞을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인의 출연분을 최대한 덜어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것이었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남은 출연작은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 2편입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고 이병헌과 호흡한 승부에서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전설 조은영과 이창호의 이야기를 담아 큰 기대를 받았지만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유아인의 마약 혐의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설상가상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일까지 벌어진 탓입니다. 유아인 측은 바로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싸늘한 대중의 시선 속 많은 사람들의 땀이 깃든 다른 작품은 공개가 더 요원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 검찰은 구제혁의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닷새 만에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혁, 주작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찌양은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논란이 되자 구제역 등이 검찰에 익명 고발되면서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사전 영장 청구 하루 전인 22일에는 이들을 소환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구제역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찌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재반박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마약 투약은 인정했지만 마약 신고를 막으려고 협박한 혐의는 부인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마약 투약과 협박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오재원은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야구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마약 범죄가 드러나며 충격을 줬습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현역 때도 마약 투약하셨나요? 오 씨는 2022년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2,000정 넘게 수수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가 자수하려 하자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오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마약 동종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인 A씨가 자수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폭행, 협박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재원의 마약류 대리 처방 등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걸로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시속 190km의 강풍을 품은 태풍 개미가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앞서 대만에선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5명이 숨지고 연례 군사훈련이 조기 종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대만에 약 8년 만에 중간 정도 위력의 강급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폭우로 집 안까지 물이 들어찼고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세차게 흔들립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태풍 개미로 대만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 지역에서는 태풍 개미로 인한 누적 강우량이 이 지역에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에 맞먹는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我现在水已经淹到膝盖大的人呢，那边淹到胸部了，真的假的？那边都到胸部了，对，这么夸张哦？对，是我们赶快回来的，关心一下爸爸妈妈。没有，要赶快把爸爸搬上去2楼，爸爸中风在1楼啊。 인근 해역에서는 탄자니아 선적 화물선 한 척이 침몰하면서 미얀마 국적 선원 6명이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태풍 피해가 커지자 대만 국방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원래 오늘까지 예정됐던 한광 40호 야외 기동 훈련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目前东部地区受到台风的影响是比较明显，所以有一些海空的科目啊，我们也会配合整个台风的状况来去做一些调整。 한광 훈련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실시해온 대규모 연례 군사훈련입니다. 태풍 개미는 현재 대만을 거쳐 대만과 가까운 중국 남동 지역인 푸젠성에 상륙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약 15만 명의 푸젠성 거주민이 미리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 지역의 최고 단계인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항공과 선박 등의 운행을 중단하고 야외 관광지도 폐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